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신우랑 비교를 당했는데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까지 치셨거든요. 이게 맞는 상황인지 이곳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남편 누나, 즉 손이 신우는 외모가 상당합니다. 보통 이상입니다. 동네에선 예쁘기로 유명할 정도로 키도 크고 늘씬하고 예뻐요. 올해의 마흔이지만 아직 30대 중반으로도 안 볼 정도로 동안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혼하고 카페하고 있는데 알바생이나 손님으로 오는 대학생도 번호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반면에 전 평범하고 보통입니다. 원래 피부가 하얗고 좋아 크게 한몫하고 꾸미는 거 좋아서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남편도 웃긴 소리로 좋은 거는 누나가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것만 내가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평범합니다. 우리는 동아리 선후배로 알고 지내다가 졸업하고 모임에서 만나 사귀다 결혼한 케이스고요. 몰랐지만 남편이 학교 다닐 때 절 좋아했었는데 그때 사귀던 사람도 있었고 전 관심도 없었어서 몰랐습니다. 원래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라 남편은 항상 잘해주고요. 아이 낳고 살 안 빠져서 힘들어해도 마냥 이쁘다고 해주는 사람입니다. 남편 말로는 신우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매점에서 돈 내고 뭐 사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선배들이 엄청 사줬다 하고 옛날에 선물 받은 금붙이들 판 거 모으면 돼지 몇 마리는 낳았을 거라 하더군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 앞에 찾아와 우는 남자도 있었다고 해요. 신우의 전 남편은 신우에게 반해서 엄청 쫓아다니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결혼만 해달라고 꼬셔서 결혼했대요. 물론 신우도 돈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니고 워낙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좋아져서 결혼한 거고요. 꽤 큰 중기업 사장 아들이라 기업 물려받을 거라고 했었고 결혼할 때 정말 몸만 갔고요. 그래도 서초에 60평대 아파트에 받을 거 다 받고 결혼했어요. 문제는 애초에 결혼 생각 없고 자유로운 영혼이던 신우를 집에 앉혀놓고 나니 집안에서 트러블도 많았고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안에서도 난리 나고 신우는 이런 식이면 아이도 안 낳겠다 하고 나니 결국 이혼했어요. 신우 전 남편은 선봐서 결혼한다고 하네요. 아직도 가끔 술 마시면 전화 와서 보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면서 신우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런 신우가 안타까워 죽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신우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자랑하셨는데 이혼도 하고 나서 알리고 집으로 안 들어오고 나가서 산다고 하니 시어머니 쓰러지시고 난리 났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안타깝지만 본인이 선택한 일이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별말 하지 않았어요. 사건은 명절 전날 음식 조금 하고 저녁 먹는데 200일 된 아이가 계속 칭얼대고 보채서 남편이 안아주는데도 계속 보채더라고요. 결국 제가 안아서 달래느라 밥 못 먹고 있으니 남편이 같이 안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라도 빨리 먹으라고 자꾸 하니 쌈 싸서 제 입에 넣어주고 챙기며 같이 먹고 있는 걸 시어머니가 계속 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숟가락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너네는 못돼 처먹었다. 그렇게 행복한 티를 내야겠냐? 이혼하고 명절에 혼자 와 있는 누나는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니? 누나는 신경도 안 쓰고 먹여주고 받아 먹으면서 실실거리는 꼴이 정말 꼴사납다. 하시면서 소리 지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당황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애도 막 울기 시작해서 우선 애 안고 멀찍이 가서 달랬어요. 시어머니 말이 저희가 둘이 그렇게 꽁냥거리면서 실실거리고 있는 게 열이 뻗쳐서 우시는 거라 하시대요. 시아버지도 내심 기분이 안 좋으셨었는지 말없이 나가시고 신우만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왜 가만히 있는 나 가지고 그래? 난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날 걸고 넘어가는 거야. 잘 살고 있는 나를. 이라고 하면서 어이없어 하고 우리만 벙 쪄서 쳐다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다시금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땡땡이가 집에서 며느리만 쫓아다니고 뭐 하면 같이 하려고 하고 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남편이 그러면 적당히 말리고 신우이 생각해서라도 너가 그러지 못하게끔 해야지. 둘이 같이 그럼 어떡하니? 하시며 쏟아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내가 내 와이프 좋아서 하는데 엄마가 왜 참견이냐고. 그리고 언제는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 하더니만 엄마가 누나를 제일 불쌍하게 만드는 거라고 뭐라 했어요. 신우도 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냐고, 괜히 잘 사는 애들한테 왜 그러냐고
아들도 이혼해서 다시 내 식구로 돌아갔으면 좋겠냐고 팩폭을 날렸고요. 남편이 짐 챙겨서 집에 가자고 하니 신우도 거들어서 애 데리고 나왔네요. 나오면서 남편이 내 식구가 아니라 신혼으로 돌아가서 두 분이서 명절 잘 보내시라고 했어요. 원래 본인 자식만 귀하신 분이고 막말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남편이 잘 막아주고 엄청 감싸니까 마지못해 잘해주시는 척 하셨던 분이세요. 외가 친척들 모였을 때 이모님들과 외숙모들이 며느리가 싹싹하고 귀엽다고 잘 들어왔다고 하시니 제가 안 듣는 줄 알고 아주 여우라고 아들이 완전 홀렸다고도 하셨고요. 나와서 차에 탈 때까지 신우는 미안하다고 내가 괜히 와서 그렇다고 하고 남편도 눈치 보며 계속 바로 친정에 가니 어쩌니 하다가 집에 왔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미안해 죽으려는 남편에게 알았다 하고 친정에는 얘기하지 말라 하고 다음날 친정 가서 놀다가 왔고 연휴 끝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혼자 있으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연락해봐야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까 싶어서요. 좀 있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서 남편한테 연락 올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수유하고 잠이 안 와서 한풀이 해봅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건데 며느리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천의 고아라 생각하시는 건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 건지 시어머니 입원하셨다고 연락 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관심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우이도 남편한테 연락해서 자기가 가볼 테니 오지 말라고 했대요. 엄마도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면서 자기가 며느리였다면 엄청 기분 나빴을 것 같다고 저 잘 챙기라고 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지 말자고 하네요. 제가 저한테 여우라고 한 거 말 안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 이야기까지 했더니 남편 더 놀라면서 아들 도리는 자기만 하겠다네요. 남편 말이 신우 자랑으로 그동안 주변에 말하고 다니시는 게 나 계셨던 분이라 그 상실감을 이렇게 푸시는 것 같다고. 안 그래도 애 본다고 힘든데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며 명절에도 자기 혼자 간다네요. 정말 저렇게 속내를 다 내보이시니 어른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철없는 아이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남편이 커버해주니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같이 분노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남편이랑 신우 말이 정답이네요. 신우 잘 살고 있는데 시부모는 자기 딸이 무슨 소방 맞아 쫓겨난 불쌍하고 모자란 여자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댓글 2. 신우이를 위하는 마음의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내세울 게 없으니 딸 자랑으로 주변에 유세 떨던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잘 사는 집 아들이 딸을 공주님처럼 모셔갔으니 더 당당해졌던 거죠.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자기 자신의 분신쯤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이혼했고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우이 본인이 잘 사는 것과 별개로 내가 만족하던 내 삶이 무너진 거라 신우이의 삶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음식 다 휘젓는 시어머니 고통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어머니한테 비위상한다는 글을 보고 저도 글 적어봅니다. 저 역시 더하다면 더한 사연입니다. 결혼 3년 차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부모님 스타일이 편한 엄마 아빠 스타일이세요. 시골 분들이라 자식처럼 편하게 여겨주시면서도 나름 며느리한테 선 안 넘으려고 애도 쓰시는 것 같고, 물론 자잘하게 애매한 시스러운 발언들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알아서 눈치 없는 척, 못 알아들은 척 넘겨왔고, 저도 참 하기 싫은 건 곧 죽어도 안 하는 성향이라 그냥 시부모님도 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지만 큰 터치는 없이 서로 적응하며 넘어왔네요. 근데 초반부터 한 가지 딱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 식사 습관이었어요. 어떤 음식이건 간에 있는 그대로 안 먹고 젓가락으로 한번 휘휘 뒤적뒤적을 꼭 하고서 먹어요. 사실 제가 침 섞이는 거에 예민하기도 합니다만 애초에 음식 뒤적뒤적 훑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근데 당연히 비빔밥, 비빔면 뭐 이런 건 비벼야 하니까 당연한 거고, 가끔 면 위에 뭐 고춧가루나 후추를 뿌렸다면 뒤섞고 먹는 게 맞죠. 근데 정말 안 비벼도 상관없는 반찬 종류까지도 너무 다 휘적뒤적 뒤집어 엎고 분해를 해서 문제입니다.
최근에 얘로 해신탕을 먹으러 갔는데 밑반찬으로 먼저 샐러드랑 나물무침 등 몇 개가 나왔어요. 샐러드도 드레싱을 좀 섞어야 하니까 처음엔 입 안 닿은 젓가락으로 섞으시더라고요. 근데 몇 번 집어먹다 보니까 아래에 덜 섞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손이 한번 갈 때마다 계속 섞으시더라고요. 먹던 젓가락으로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그 샐러드는 어머니 침으로 버무려지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고사리 나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싹싹 뒤적뒤적 위에 뭐가 뿌려진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섞는 걸까요? 맛있는 거 골라 찾아 먹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먹을 건데 무조건 어머니 젓가락으로 한바탕 뒤집고 나야 드십니다. 약간 그리고 젓가락으로 뜰 때도 한 번에 딱 안 짚고 여러 번 들었다 놨다 들어서 털고 놓고 다시 잡고 몇 번 손이 움직여야 입으로 가는. 김치도 식당에서 먹으면 젓가락에 포개진 채로 썰어져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위에서부터 집어먹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본인 젓가락으로 와르르 흩어버리십니다. 다 흐트러서 나름 먹기 좋게 풀어헤친다 랄까요? 어떻게든 좋게 해석해보려고 하지만 어쨌든 다 먹던 젓가락 하나로 하는 일이니 비위가 약한 저는 순식간에 손댈 수 있는 반찬이 몇 개 없어집니다. 결정적으로 메인 메뉴인 해신탕은 나오자마자 집게랑 가위를 드시고 마구 휘졌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해물 건져서 손질하시고 잘라주시는 거니 그러려니 하지만 처음에만 이렇게 하시고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시 본인 먹던 젓가락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최대한 많이 퍼놓고 먹고 어머니 젓가락이 점령하면서부터는 잘 안 먹게 됩니다. 덕분에 늘 외식을 나가면 저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이 되고 말죠. 신기하게 어머님 댁에서 먹으면 좀 덜 그래요. 그리고 시댁은 식탁이 좀 넓어서 반찬을 2개씩 놓을 때가 많아서 이럴 때는 제가 편히 먹습니다. 큰 전 같은 거 나와도 저는 그냥 각자 먹을 만큼만 찢어 덜어가서 알아서 쪼개 먹든 가위로 잘라 먹든 입으로 끊어 먹든 할 건데 어머님은 무조건 본인 젓가락으로 죄다 풀어헤치고 찢어주십니다. 당연히 생선 같은 것도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날 해신탕 다 먹고 카페를 갔는데 단 거 안 드시는 아버님이 어쩐 일로 케이크 먹고 싶으시다기에 케이크를 2조각 시켰어요. 근데 케이크 나오자마자 아버님 거랑 본인 포크 2개를 들더니 케이크 하나를 다 조사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먹으라고 그릇을 밀어주시며 케이크 묻은 포크를 쪽 빨고 그걸로 드시기에 저는 안 먹고 있으려 했지만 자꾸 먹으라 하셔서 그 옆에 안 건드린 케이크를 조금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포크 2개를 장착하시고선 제가 먹던 케이크를 마저 조사 주셨습니다. 아니, 잘라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저도 방법을 안 써본 게 아닙니다. 일부러 어머님보다 빠르게 집게를 낚아채서 제가 다 퍼드리고 잘라드리고도 해봤고요. 어머님한테 넌지시 전염병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집게로 하세요 하고 좋게도 권유해보고 가능하면 외식 메뉴는 각자 먹는 국밥이나 면 종류 먹으려고 유도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생신이나 이럴 때는 또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다 단체 메뉴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워낙에 손이 빠르셔서 그런지 음식 나오기도 전에 집게랑 그런 건 어머님 차지이고 제가 한다 그래도 한사코 말리십니다. 아니 배려 안 해주셔도 되니 차라리 네가 해라 하고 주시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봤자 결국 어머님 젓가락이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생각을 바꿔보려고도 했습니다. 워낙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편이나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시는 스타일이시고 저한테도 늘 먼저 퍼주시고 하니까 참 감사한 거다. 챙겨주시려고 하는 게 먼저니까 예민하게 굴지 말고 흐린 눈 하고 먹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고 마인드 컨트롤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눈에 그게 들어오면 먹는 내내 신경이 쓰여서 저도 모른 척하고 맛있게 먹는 게 안 되더라고요. 다행인 건지 아버님은 전혀 안 그러신 편이라 괜찮고 남편도 안 그래요. 어머님만 그렇습니다. 남편한테는 속상할 것 같아서 차마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 신우가 약간 비슷한 듯 합니다. 근데 다 같이 먹을 때는 늘 어머님이 앞장서시니 신우가 막 모든 음식을 뒤섞고 다니지는 않지만 반찬이나 개인 그릇을 먹을 때 보면 여러 번 뒤적거리고 들었다 놨다 하고 많이 합니다. 한번 저랑 같이 비빔면을 먹은 적이 있는데 같이 먹는 냄비에서 자기 젓가락으로 그 그릇 가장자리로 크게 돌리면서 젓가락에 면 말아서 먹는 거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그렇게 막 후루룩 짭짭 거리는 것도 아니고 침 튀기는 것도 아닌데 그 젓가락으로 모든 음식을 다 점령하는 게 그저 괴롭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적게 먹는 걸로 잘 지내왔는데 제가 다음 달에 아이를 낳거든요. 이제 아이가 같이 먹는 음식에도 모두 어머니의 아밀라제가 첨가되겠죠. 그런 게 있을까 싶지만 좀 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상한 거라면 마음이라도 다시 고쳐 먹어보겠습니다. 후기. 남편한테까지 말 못하는 제가 바보였네요. 싫다고 이야기 못하면 해결책은 없다는 거 잘 배웠습니다. 결국 전 대놓고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아닌 남편이요. 남편한테 구구절절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링크를 보냈거든요. 좀 기분 나빠할 줄 알았는데 엄청 크게 웃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냐며 글로 보니까 너무 더럽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총대를 매주겠다고 하길래 다음 식사 때 그럼 총대를 매라고 했죠. 그리고 주말에 돼지갈비집을 가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밑반찬을 받자마자 휘적휘적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웃겨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게 뭐가 웃긴지. 그리고는 벨 눌러서 말하더군요. 여기 샐러드랑 잡채 반찬 하나씩 더 주세요. 하고 휘저어놓은 반찬 어머님 앞으로 밀더니 엄마 이건 엄마 침 발랐으니까 엄마 다 먹어 하더라고요. 무슨 내 침이 묻었다 그래? 깨끗해. 엄마 아까 그 젓가락 쓰는 거 내가 봤어. 이제 아기도 낳고 하니까 침 닿은 젓가락 특별히 조심 부탁해요. 전염병도 많은 시대에 조심해야 된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유난이라고 하시네요. 그 뒤로 남편이 좀 심할 정도로 잔소리했고요. 나중에는 질리셨는지 신경 좀 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남편 잔소리하는 게 영 꼴보기 싫고 듣기 싫어서 시어머니 몇 번 듣고는 고치실 것 같기도 해요. 진작 남편 도움받을 걸 그랬어요. 생각보다 쿨하게 받아들여줘서 고맙네요. 여기 글 써서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댓글. 조금 친했던 언니가 있었는데 같이 밥 먹을 일은 없었고 거의 커피랑 간단히 술 마시는 정도였는데 처음 같이 밥 먹기로 한 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반찬이 5, 6가지 정도 나왔는데 연근이라고 치면 한 입 먹고 자기가 베어 먹은 연근을 다시 반찬 그릇에 놓더라고요. 보통 자기가 먹은 거는 밥그릇에 놓던지 앞접시에 놓는 게 정상 아닌가요? 반찬 그릇마다 그 언니가 먹던 반찬들이 있는 거 보고 밥맛이 뚝 떨어지더군요. 가정교육 못 받은 것 같고 상식도 없는 사람 같아서 서서히 연락 안 하면서 멀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언니한테 언니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고 밥 뚜껑 위에 놓고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습관인지 계속 반찬 그릇에 놓더라고요. 댓글 2. 어릴 때 밥 먹을 때 김치 위에 있는 양념이 많아서 깻잎 위에 양념이 많아서 걷어내도 아버지께 뒤통수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가정교육이 안 돼서 그렇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